(9월 29일) 이정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바이든은 제2의 챔버린인가? 챔버린. 2차 대전을 오판에서 일어나게 했던 영국 총리입니다. 바이든은 제2의 챔버린인가? 지금 러시아를 과거 쿠웨이트를 점령했다가 패망하게 되는 이라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러시아가 되게 당하고 있구나, 흔들리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천만의 말씀, 쪽박을 차게 된 거는 우크라이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무비자로 러시아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몽골, 조지아, 러시아 인접한 나라들. 그쪽으로 지금 많은 러시아인들이 나가고 있다. 왜? 예비군으로 동원돼서 전쟁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신을 보니까는 조지아로 나가는 국경선에 차량이 16km나 늘어서 있다라는 사진이 찍혔다. 위성사진이 찍혔다. 또 몽골 쪽 국경에도 상당한 많은 차량이 줄 서 있다 하고 미국 방송들이 보도를 합니다. 조지아 내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하루에 그전에는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5, 6,000명 정도의 러시아인들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하루 10,000명이 들어오고 있다. 2배 급증했다. 몽골 당국은 뭐라 그런가 하면 한 3,000명씩 들어오고 있다. 뭐 과거와는 어떻다는 비교는 안 했지만 많은 러시아인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쓰이는 자료들이죠.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동원령을 내리니까 여기 동원되지 않기 위해서 숨는 예비군들, 젊은 예비군들이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하락할 것이다. 이 동원령 때문에 GDP가 약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했는데요. 러시아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니까 한 현직 노동자 중에 1%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GDP는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놨습니다. 네. 러시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만 지금 달러가 고공으로 오르는 게 아니죠. 이자 문제는 다 겪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도 한 앞으로 5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질 것 같죠.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러시아군이 상당히 점령했는데 그 돈바스 위의 지역이 바로 북쪽이 하르키우인데 하르키우로 진격했던 러시아군들이 패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글로 막 들어가면서 수복했다. 러시아도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 거기 도로 내줬다. 이에 대해 전세가 역전됐다.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 그래서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27일까지였죠. 23, 24, 25, 26, 27 닷새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4군데 주를 점령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너희 러시아에 편입될래? 러시아 연방에 들어올래? 라는 주민투표를 했는데 27일까지 24일부터 닷새간 했습니다. 이 주민들 중에서 유권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50% 이상이 투표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에 들어오는 거를 판단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99.23, 루간스크 지역에서는 98.42, 자포리자주에서는 93.11, 헤르손 주에서는 87.05%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러시아 측이 발표했습니다. 이거 물론
엉터리 투표겠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런 걸 받아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2014년인가요? 지금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 친러시아계 반군이 우크라이나 군을 밀어내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때도 90몇 프로가 나오니까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병합시켰죠. 우크라이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곳이 자기네 영토라고 하지만 아무런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루안스키하고 헤르손주는 대부분 차지했고 자포리자주는 80%, 도네츠크주는 60% 정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투표를 점령한 지역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90% 거의 100%의 투표 지지율이 나왔다. 그럼 이걸 자기네 영토로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무엇이냐? 이 영토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격을 해오면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한다. 핵무기도 쓰겠다 이런 겁니다. 러시아 전략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하르키우주에서는 왜 철수했느냐? 그쪽에는 러시아인들이 적게 살아요. 이 네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전투하기 불편하고 실익이 없으니까 철수하고 확실하게 굳힐 수 있는 네 군데를 확보한 거죠. 이런 러시아가 이번에 한 200일 이상 특수 군사 작전이라 그랬죠. 자기네는 전쟁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원래 내 땅 지역에서 특수한 군사 작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쳐들어갔습니다.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키는 원래는 아니지만은 요 근래 계속 내전이 있어서 친러시아계가 많이 점령했던 곳인데 그거 말고 흑해에 면한 두 군데를 추가로 점령한 거죠.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포리자하고 헤르손주 지역이 되죠. 흑해를 면한 지역인데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북쪽에 있는 잠깐 이름 헷갈린다. 하리카온과 그쪽은 이제 내줬고 우크라이나에 돌려주고 밑에 흑해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제 흑해의 대부분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쪽이 서쪽에 몰도바 쪽에 아주 좁아들었죠. 그러면 흑해의 패권은 러시아가 잡게 됩니다. 특히 크림반도를 차지한 데다가 이 자포리자하고 헤르손주를 차지했으니 러시아는 여기 패권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지중해로 나오는 거는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양쪽을 쥐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분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특수작전이라고 하면서 침공할 때 왜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무기는 공급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기 영토의 6분의 1을 빼앗겼습니다. 6분의 2, 우크라이나 면적은 한 60만 제곱미터니까 6분의 1이면 10만 제곱, 한 9만 몇천 제곱미터를 잃었는데 이 9만 몇천 제곱미터가 우리 남한, 대한민국과 이 9만 제곱킬로미터가 우리 대한민국과 면적이 비슷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면한 중요 지역을 잃은 거죠. 이거와 비교해야 될 게 1990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나토도 그랬는데 이거와 비교해야 될 게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는 원래 이라크의 일부였다 라고 하면서 쳐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뭐 걸프전이라고도 하고 이라크 전쟁이라고 걸프전이라고 그러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대도 안 되니까 금방 점령해 버렸죠. 그때 미국에서는 유엔을 통해서 침략했다. 유엔은 침략을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있죠. 침략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 주도로 다국적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가 바뀐 91년 1월 달에 한국도 참전을 하죠.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런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 다국적군이 미국과 함께 쳐들어가서 이라크를 박살내고 쿠웨이트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쿠웨이트는 미국의 동맹국이었냐?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국하고 가까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은 침공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유엔의 결의를 통해 유엔 물론 해봐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럼
유엔을 통하지 않더라도 침략 행위다라고 하면서 다국적군을 만들 수 있잖아요.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때릴 때는 유엔을 거치지 않고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때렸거든요. 왜 못했느냐. 그리고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 한다. 무기만 제공하고 안 한다 그랬는데 코소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유고에 있던 지역인데 코소보 지역에서 그 학살이 일어났죠. 그때 세르비아가 했던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토가 개입을 했습니다. 자기네 회원국 지역이 아닌데 왜? 인권 침해고 침략행위다 이런 결로. 그럼 미국은 쿠웨이트 침공한 이라크를 동맹국이 아닌데도 도와서 쿠웨이트를 해방시켜줬고 나토도 자기 회원국이 아닌 코소보 지역을 방어해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을 때는 미국과 나토는 팔짱 끼고 무기나 제공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망해라 망해라 그러지만 러시아는 애초의 목표 우크라이나를 완전 항복시키는 건 실패했지만 상당한 영토를 빼앗고 흑해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말로만 무기만 공급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와 비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 총리였던 체인벌린이 크게 오판을 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었죠. 그때 독일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때 이제 독일은 1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라 그럴까 제국이었는데 이제 군주가 없는 의원 내각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가 원수를 뽑아놓고 총리가 정치를 하고 국가를 이끄는데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고 총리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직까지도 거머쥐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는 것을 독일어로는 퓨러라고 합니다. 퓨러.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지도자, 영도자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민족의 영도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겁니다. 그게. 이게 군주와 달라요. 군주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세습을 하는데 형식상 영도자는 세습은 안 합니다. 북한은 세습을 3대까지 했지만 어쨌든 전권을 쥔 군주는 군주와 비슷하지만 군주가 아닌 그걸 퓨러라고 그러는데 이 퓨러를 우리가 번역할 때 총리의 총자에다가 대통령의 통자 앞서 총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총통이 아니죠. 총통은 대통령을 중국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총통이 아니고 영도자, 지도자, 뭐 독재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히틀러가 퓨러가 되면서 이 게르만 민족주의를 확산합니다.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족입니다. 지금도 같은 게르만족이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합세해서 1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졌기 때문에 둘을 분리시켜서 각각 존재하라고 그랬는데 이 히틀러는 집권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통일하겠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또 오스트리아도 나라가 약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전을 일으켰다가 지금 러시아라고 합병 가듯이 오스트리아 안에서도 독일과 합치는 게 좋다. 같은 개념하니까.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오스트리아에도 나치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 자체가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과거 둘이 한 나라였을 때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1차 대전에 하사로 참전했었죠. 그리고 나서 독일에 남았고 정치인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계속 흔들려요. 뭐 34년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스트리아는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독일과 하나 되자 갖고 막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시끄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거기서 내전도 있고 뭐 내란도 있고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주력들은 독일과 하나 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히틀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1938년 3월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로 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는 어떤 뭐 영국이나 프랑스와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었어요. 들어가서 지금 딱 푸틴이 자기네 군대를 보내서 특수작전한 거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국민 투표를 하게 합니다. 독일에 합병할래 안 할래? 독일과 하나가 될래 안 할래? 놀랍게도 99%의 합병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1938년
독일에 들어갑니다. 독일의 한 주가 되죠. 그래서 독일 청년들은, 오스트리아 청년들은 독일군이 돼서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졌잖아요. 자기네 지역 중에 한 지역을 체코한테 넘겨줍니다. 주테텐란트라고 하는 체코의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도 독일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갖고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에 합병되자 독일과 통일하자 주장이 일어납니다. 체코 정부는 힘이 없어요. 주테텐란트에서 나치당들이 막 일어납니다. 히틀러는 그쪽을 우리한테 줘야지, 주민투표를 해 라고 합니다. 체코는 싫어. 그런데 이게 신경질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체코가 주테텐란드를 독일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은 보존해줘.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그 4개 주를 띄워주고 나머지 독립을 보장해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주테텐란트를 먹게 되죠. 근데 그때 세계 최강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챔버린 총리하고, 프랑스가 그 다음 강국인데 달라리에 총리죠. 이런 사람하고,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총리하고 히틀러하고 넷이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회담을 합니다. 미넨에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은 더 이상 확장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챔버린이 돌아와서 평화를 맺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되죠. 그리고 해가 바뀐 1939년 히틀러는 9월 달에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는 영국, 프랑스와 방위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는 위넨 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부대를 동원하는데 독일의 서부를 때렸으면 돼요. 근데 안 때립니다. 독일이 겁나니까. 그래서 진지에 쭉 있으면서 싸우지 않아요. 그때 독일은 전격적으로 쳐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전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리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방석전을 했다, 안진뱅이 전쟁을 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폴란드를 먹고 난 다음에 독일이 딱 방향을 돌려서 40년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 베네룩스 지역을 치면서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죠. 그때 처절하게 당했던 나라가 벨기에잖아요. 그래서 벨기에 수도가 브뤼셀이잖아요. 브뤼셀이 그때 하도 당한 게 있어서 지금 나토라든지 EU 기구는 대개 브뤼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쳤을 때 그때는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이라크를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그 후에 흐지부지 하다가 후세인 정권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코소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토도 개입했습니다. 미국도 개입했고. 근데 그거와 반대가 되는 게,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주테텐란트를 먹을 때 영국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처럼, 바이든처럼. 그러니까 이게 호구구나 하면서 베네룩스 3국가가 그 다음에 프랑스를 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폴란드를 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계는 격통의 시기로 가는데, 지금 러시아 푸틴이, 지금 우리는 뭐 동원령을 내렸다고 조롱하는데 그게 아니라 굳히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안 봐 건 겁니다. 안 가. 그럼 그거 띄워줘야죠. 그리고 지금 미국 방송들은 이 정도 선에서 정전협정 맺어라, 영토 띄워주고 우크라이나에 살아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푸틴이 멈추지 않고 더 확산을 하게 되면, 지금 벨라루시란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백러시아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사실상 지금 러시아에 합병돼 있습니다. 그럼 백러시아도 합병한다. 그럼 폴란드가 바짝 졸죠. 폴란드한테 대한민국이 무기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또 기가 살아갖고 북한을 동원해서 우리를 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은 왜 이라크가 했을 때는 때렸는데 러시아가 할 때는 못 때리느냐? 나토는 자기네 영역 문제가 아니라서 개입 안 한다 그러는데 코소보 때는 왜 들어갔느냐? 거기만 들어갔습니까? 미군과 함께 아프간도 들어가서 아프간 작전도 했었죠. 자, 미국은요, 지금 잘렌스키가 요구하는 거는, 러시아군이 공격을 할 때 비행기부터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게 못 날라오도록 노플라이 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설정 자기네가 하면 돼. 근데
실제로 설정을 하면 뭐예요? 막을 방법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쿠웨이트를 해방시킨 다음에 미국은 다시 쿠웨이트를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라크 남부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했었습니다. No fly zone.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라크 비행기가 들어오면 격추시켜버립니다. 미사일 날라오면 때리고 원점 타격해버립니다. 비행금지 구역. 이런 비행금지 구역은 우리나라 상공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서울 북쪽에서부터 휴전선 약간 북쪽까지 이북 지역까지 노플라이 존이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대전에 가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있죠. 그 상공도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거기 들어오면 다 때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빵빵 쏘지만은 감히 대한민국을 남쪽을 향해서 못 쏘는 거는 비행금지 구역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전투기가 잘 못 내려와요. 기순하는 전투기 빼고는 못 내려오는데 왜냐면 우리가 쏴버리니까. 이 노플라이 존은 비행금지 구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군사력을 투입해서 쫙 지켜야 됩니다. 레이더를 깔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요청한다. 자기네가 그런 능력도 없고 하려면 미군이 들어가서 노플라이 존을 하고 영국군 나토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점점 밀리고 우크라이나가 결국 다 먹힌다고 하면 푸틴은 또는 푸틴의 승계자는 히틀러처럼 내가 잃어버린 바르샤바 조약기구 다 회복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원래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 나라가 모여서 소련을 만들었으니까 소련을 제안해놓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내 편으로 만들까 하게 되면 3차 대전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바이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상당히 재밌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싸운다라는 얘기는 한 4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은 미국이 싸운다는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푸틴은 잘 보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 푸틴이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굳히기로 들어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국제정치의 냉정함을 봐야 되고요. 러시아가 졌다라는 오판을 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입장에서 봐야 될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대화해서 통일한다 뭐 헛소리 했는데 뻥이고요.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서독이 통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독내에서 친서독 세력들이 촛불 시위를 민주화 시위를 일으키죠. 그게 표현을 달리해서 민주화 시위지 동독 입장에서는 폭동이죠. 그게 커지면서 동독이 무너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서독군들이 들어가서 동독군인들을 점령합니다. 부대를 점령하고 걔네들이 무기를 다 회수하는 무장해제를 합니다. 요거는 잘 설명 안 해요. 그때 소련이 서독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고 나토군의 일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독 정부군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밀약을 맺어줬기 때문에 들어가죠. 대신에 100억 달러 지원을 받고. 그래서 서독군은 원래 나토군의 일부인데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에서 전시에는 나토가 지휘하지만 편시에는 독일 총리가 지휘한다.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나토군과 무관하게 들어가서 전 동독을 점령하고 무장해제 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동독을 독일에 병합시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사작전을 치열하게 했느냐 안 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푸틴이 하는 방법과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때 소련은 노플라이 존이라든지 뭐 이걸 서독군 진격을 맡겨서 한 바도 없고 동독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었죠. 예, 그와 비슷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한다 그러면 문재인 같은 걸 헛소리 하는 사람은 나오지 말고 북한 내에서 반 김정은 폭동,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그 세력들이 상당히 힘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 군이 어떤 형태로 올라가서 조선 인민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쟁을 하든 안 하든 특수작전을 하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쪽으로 합병하는 게 그게 수순입니다. 이거를 침략이라고 보고 들어가면은 이라크 꼴 되는 거고 미국이 주변 국가가 안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도박이죠. 독일은 성공했고 서독은 성공했고 이라크는 실패했고 러시아는 어떤지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통일을 얘기한다? 난센스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북한 내에서 민주화 폭동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뭐 김정은 도와주려고 뭐 쌀이나 퍼주는 임종석이나 윤건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는 정권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친북 인사죠. 오히려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통일의 염두가 머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그런 걸 한다면 중국이 크게 흔들렸을 때가 좋겠죠. 지금 미국은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개입 안 합니다. 흔들린다면, 중국이 흔들린다면 참 우리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지금 바이든이 저러고 있습니다. 제2의 챔버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라크와 러시아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쪽박 차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동맹이 없으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고, 동맹이라도 있었으면 좀 낫겠죠. 동맹이 있어도 폴란드는 무너졌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문재인 정권 사람들, 좌파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무슨 뭐 발언 갖고 한미 동맹 우려하는 얘기하는데, 야 진짜 내다봐이죠. 그런 사람들이 속지 마시고요. 바이든은 제2의 챔버린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그 다음에 이번에 푸틴이 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과거 히틀러가 했던 전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